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경상북도는 우리나라 대표 농업 지역이면서 낙동강부터 4대강 등 주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이 시간 이슈 토크에서는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의 환경 정책이 우리 지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공공정책연구원 기화서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본격적인 내용을 살펴보기에 앞서 윤석열 당선인이 가진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디까지나 저 개인적인 주관적인 평가니까 네. 저는 좀 점수를 박하게 주고 싶네요. 네. 물론 이제 더 구체적인 얘기 뒤에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누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봐서는 세계적인 흐름과는 좀 역행하고 있다. 세계적인 흐름은 뭔가요? 어쨌든 탈원전이고 그리고 이 탄소 중립 아닙니까? 2030년만 되어도 이 유럽 국가, EU 국가에는 그러면 내연기관, 지금과 같은 가솔린 엔진의 자동차 판매도 아예 금지되잖아요. 네. 거의 뭐 수소차 또는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이 자동차만 판매를 하도록 세계가 이렇게 엄청나게 급변하고 있는데 저는 윤석열 당선인의 환경 문제는 환경 인식은 전체로 보면 20년 전과 거의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 또 달리 얘기하면 대통령 그 앞에 이명박 대통령 MB2와 같은 MB 정책을 다시 재현하는 것과 같은 소위적으로 MB2라고 그러죠 지금 그런 정도 인식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평가를 한다면은 세부적인 또 뒤에 또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당선인은 기존 정부와 다르게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입장을 펼쳤는데요. 그래서 탈원전 정책은 폐기될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이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이 발언 그리고 제시했던 정책 공약을 놓고 보면 탈원전 정책의 폐기는 뭐 100%죠. 당연히 그렇게 가죠. 실제로 그 지난번에 이제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이제 각 당 후보들은 자기들 이제 공약을 이제 또 제출을 합니다. 근데 그 공약을 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받아볼 수 있는 공보라 그러죠. 네. 이제 팜플렛을 만들어서 이제 국민들이 보게끔 하는데 바로 이제 여기에 제출하는 공약에도 보면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과 세계 최고의 원전 강국 건설이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네. 그럼 완전히 탈원전이죠. 이제 원전에 의존하겠다라는 것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또 지난해 그 경북 울진을 방문한 자리에서 울진에 이제 원전이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신한울 3, 4호기가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확정이 되어서 공사가 진행되는 중에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탈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이 공사가 좀 제법 좀 지연돼 왔죠. 이걸 가지고 이제 윤석열 당선인은 그 당시에 이미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의 이 건설 중단은 국가 범죄다. 있을 수 없다. 네.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이런 걸만 놓고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윤석열 이 정부에서의 이 원전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어떤 탈원전 정책과는 완전히 180도 다른 원전 의존 정책으로 갈 것이라는 건 뭐 예상이 되는 거죠. 어쨌든 5월달 신정부가 이제 출범을 하게 되면 신한울 3, 4호기 공사는 뭐 아주 스피디하게 다시 재개될 것이 뭐 명약관화하고 실제로 또 이 원전 건설의 이제 주체 회사가 이제 한국수력원자력이라고 한수원이라고 그러죠. 네. 이 회사로서는 좀 안도의 한숨을 좀 쉬지 않겠나 싶네요. 동안 좀 알게 모르게 공사 좀 지체되어 와서 토지 그 매입을 위한 보상비라든지 여러 비용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일종의 그런 걸 소위 말해 이제 매몰 비용이라고 얘기하는데 한 7,800억 정도의 이제 매몰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까 좀 우려를 해왔는데 어쨌든 이 윤석열 정부가 들어섬으로 해서 탈원전이 아닌 원전 의존 정책이 더욱더 강화되니까 이렇게 조금 지연되어 왔던 울진의 신한울 3, 4호기 또 공사가 재개될 것이니까 이 회사 입장에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겠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네. 원전 발전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원전 발전만큼이나 핵 폐기물 처리 문제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정말 이 부분은 심각합니다. 그 경주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중저준위 이 그 핵 폐기물은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저준위, 중준위, 고준위 네.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중저준위의 이 사용 후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시설을 어디에 만드느냐 가지고 전국에 이제 여러 지자체에서 이제 반대도 하는 지자체도 있었지만 우리 지역에 그거 만들면 네. 왜냐 중앙정부가 엄청난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쵸. 뭐 조 단위 정도의 막 지역 발전 정책에 막 돈을 중앙정부 예산을 지원해주다 보니까 어떤 지자체는 극구 반대하는 지자체도 있지만 어떤 지자체도 찬성하는 지자체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전국 여러 개 지자체 중에서 이제 경주는 어차피 이제 월성 원전이 있기 때문에 네. 경주에 이제 저준위, 중준위의 이 핵폐기물 이걸 만들었어요. 그 소위 방패장이라고 그럽니다. 이제 방사성 폐기물 그 저장하는 일종의 이제 그 매립 시설인데 이걸 만들 때도 전국적으로 굉장히 소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이게 고준위면 엄청나게 더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그쵸. 고준위는 정말 이게 관리가 잘못되면 그 반경 100km 정도의 사람들은 살 수가 없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원전 좋다 이겁니다. 뭐 지금까지 우리가 원전 기술 그야말로 뭐 세계 탑5 안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 기술력이라든지 또 우리 한국형 원자로 뭐 개발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기술을 사장시킬 수는 없으니까 활용하는 건 좋은데 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원전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밀어붙이는 정책은 과연 옳을까? 이거는 이제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거죠. 당장 지금 고준위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네. 점점 쌓여가고 있는 걸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대안 없이 원전 정책 무조건 밀어붙이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은 이제 주장하는 거죠. 맞는 얘기죠. 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는 탄소 중립 시대로 접어들었고 우리도 발맞춰 나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윤석열 당선인도 당연히 탄소 중립 정책을 펼쳐가겠지만 기존에 오는 2030년, 2018년 대비 40% 이상 탄소 배출을 감축하겠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아무래도 재검토될 가능성이 높겠죠.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선거 기간 동안 본인이 제시하는 거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네. 실현 가능한 탄소 중립이거든요. 네. 우리 실현 가능한이 붙는 거예요. 네. 이제 이 정부가 지금 현재 정부가 제시한 것이 2030년까지 얘기하셨듯이 이제 2018년 대비해서 온실가스 그 감축 목표 네. 40% 네. 그리고 이제 2050년이죠 100% 감축하겠다. 네. 그러니까 화력과 관련된 이 온실가스 관련된 건 모든 이제 폐기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상황인데 윤석열 당선인은 현실 가능한 탄소 중립, 현실 가능한이라고 하는 앞에 이 전제를 붙여놨잖아요. 그건 다시 말하면 현실에 안 맞는 것은 바꾸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2018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이거 될까 의문이고요. 2050년까지 100% 감축하겠다. 저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2018년 대비해서 2030년까지 12년 동안 40% 감축도 이거는 수치가 너무 낮다. 더 빨리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세계적 추세에 따라갈 수 있다라고 환경단체는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의 실현 가능한이라는 이 전제를 놓고 보면 궤도 수정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렇게 최근에는 경상북도도 탄소 중립을 위한 5대 과제를 추진했다는데요. 네, 경북이 뭐 나름 좀 선제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뭐 가장 핵심적으로 뭐 당장 올해부터 해서 이 돈을 1,300억 정도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숲 가꾸고 조림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무 심기 뭐 이런데 이제 많이 투자를 지금 이제 개시를 했고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5대 과제는 산림의 역할을 좀 강화하겠다. 네. 그렇지 않아 지금 이번에 또 산불 크게 났잖아요. 그렇죠. 정말 수십 년 그 키워놓은 나무 순식간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산림과 관련해서 좀 경제성 있는 그리고 이제 방화수림이라고 그래요. 불에 조금은 덜 타는, 불에 강한 이런 목재를 심어야 된다. 나무를 심어야 된다. 어쨌든 산림 역할 강화 그리고 산림을 통한 소득 증대. 그리고 이제 임업과 산림 관련돼서는 공익직불제라고 있습니다. 이런 걸 시행하겠다. 그리고 이제 목재 가공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그 또 이제 좀 경제와 또 연계시켜 나가겠다. 그다음 또 하나가 이제 산불과 같은 산림 재해를 어쨌든 간에 최소화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5가지 이제 5대 과제를 제시를 해서 실제로 이제 예산을 수립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제 좀 경제적인 경제 수립이라고 하는 이제 조림. 네. 그리고 그걸 잘 가꾸고 살림을 잘 가꾸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벌채를 해서 이제 나무를 가공으로 이용하는 이 선순환 구조를 아주 잘 해나가겠다라는 게 이제 핵심 포인트입니다. 뭐 이 자체는 저는 뭐 좋은 거죠. 이제 이게 막 이 조림은요. 이게 한두 해에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네. 수십 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네. 얼마나 이제 이러한 정책들이 이런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시책과 사업들이 네. 꾸준하게 잘 누가 도지사가 되든 앞으로 변함없이 이게 이제 실행이 되느냐 이건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문제죠. 네, 경북도의 탄소 중립 과제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4대강 사업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현 정부는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하고 또 일부 보를 개방하기도 했는데 반면 윤석열 당선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4대강 사업을 계승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제가 처음에 이제 저한테 그 윤석열 정부의 환경 네. 관련된 이제 뭐 평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MB2라 그랬잖아요. 네. 이게 MB2입니다. 네. 그야말로 이제 MB 정부에서 4대강이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잖아요. 20조가 넘는 돈 투입해서 그야말로 4대강 보를 다 만들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생긴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윤석열 당선자는 어쨌든 간에 이제 이 4대강 이명박 정부에서 했던 거 그거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게 핵심이잖아요. 네. 핵심인데 문제는 가장 4대강의 핵심은 녹조입니다. 녹조. 네. 저는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물이 흘러야 강이고 바다에는 파도가 쳐야 바다입니다. 그건 다시 말하면 원래 인류 자원의 것이 그대로 있어야 그게 자연인데 네. 그걸 인위적으로 중간중간에 보를 만들어서 물을 가두니까 물이 안 흐르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녹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녹조 부분이 아직도 해결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문가 단체에서 이제 공동 조사를 했잖아요. 낙동강 쪽에 첫째 했더니 녹조가 중간중간에 많이 생겨 있다. 지금 우리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녹조에는 중요한 문제가 이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이 독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그 녹조에 검출이 됐거든요. 근데 이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굉장히 독한 사람의 뭐 소량만 먹어도 죽는 청산가리라고 그러잖아요. 네. 청산가리보다 그 독성이 약 100배 이상 높은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그 이 물질이 그 낙동강의 녹조에 검출이 됐다는 거죠. 지금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럼 이걸 어떻게 됐냐?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 정부의 경우는 어쨌든 이런 녹조가 심각하고 이 문제가 있는 곳은 아예 보를 일부 해체를 한 경우가 있죠. 해체도 했죠. 하나가 2개 했고 또 물을 더 빨리 좀 방류를 한다든지 어쨌든 물의 흐름을 유속을 좀 강화시켜 줘야만 녹조가 해소된다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는 어쨌든 MB 정부의 사령과는 조금 다르게 그러면 자연 친화적으로 갔는데 윤석열 당선자는 뭐 또 반대죠. MB 정부와 똑같이 4대강을 최대한 유지시키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이제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가 이 낙동강과 관련돼서 1,300만 명의 목숨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다 합하면 1,300만입니다. 네. 이 낙동강 이 젖줄을 가지고 이게 농업 용수이자 우리가 먹는 식수거든요. 식수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저는 이미 만든 4대강 그 보 어떻게 하겠습니까만은 문제가 있다면은 저는 보완해야 되고 해체도 해야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그럼 친수직인 자연 친화적으로 가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안타깝네요. 친수라는 건 뭔가요? 물과 친하고 그러려면 물에 더욱더 쉽게 접근이 돼야 되는데 보를 다 막아놓고 그 겨우 있다는 게 그 보 옆에 보면 자전거 도로밖에 없잖아요. 네. 그거 가지고만 되나요 이게? 안 되죠. 네, 우리 지역에서는 낙동강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낙동강 상류 안전 문제와 직결돼 있는 영풍 석포 재련소 문제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이 영풍의 이 재련소 부분은 우리 그 헬로 이슈 토크에서도 여러 번 다뤘거든요. 네. 다뤘는데 이 영풍 재련소는 아연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네.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아연 생산량으로 매출 규모로 조 단위가 넘고요. 세계 2위 규모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공장에 그 주변에 분들이 이제 거기 또 직장으로 또 먹고 살아가는 일터잖아요. 네. 근데 이걸 갑자기 또 뭐 없앨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이걸 어쨌든 이제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앞에 이제 그 경북도라든지 또 검찰에 고발이 돼서 뭐 환경 문제가 엄청 났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에도 이제 그 카드뮴이라는 중금속이 지하에 침전되어 가지고 그것이 안동댐으로까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사가 나왔고, 네. 이것 때문에 늘 이제 관심의 대상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좀 보완해서 유지를 하게끔 하자라고 하는, 그 부분은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 회사를 갑자기 어떻게 하겠습니까? 긴 세월을 이어져 왔는데, 네. 그러면 방법은 뭐냐? 그 지하수로 내려가지 않도록 좀 더 많은 투자를 해서 그 물을 정제한다든지 물을 내려간 방류가 되는 거, 이런 거, 이 중금속들이 땅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막는 장치, 이런 것들 더 투자를 해서 지속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럼 낙동강 얘기가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낙동강 수질 개선과 취수원 다변화 문제인데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를 두고 환경단체나 지자체, 의회 의견이 갈려있는 상태이고, 또 대구 취수원의 구미 이전을 두고도 갈등이 큰데 이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이 부분도 참 이 주제만 놓고도 우리가 하나를 다뤄야 될 또 하나의 큰 이슈인데, 네. 조금 정리를 하면 대구 취수원을 이제 그 구미의 해평면이라고 했습니다. 네. 해평에 있는 구미 취수장에서 물을 끌고 가서 대구로 가서 대구 시민들이 먹게끔 하자, 이거거든요. 네. 이건데 이거 가지고 이제 그 대구 이제 구미는 이제 경상북도에 속한 이제 지자체니까, 대구와 경북의 엄청난 이 대립과 이 충돌이 몇 년째 지금 지속되고 있어서, 작년에는 그 국무총리실에서 국무총리가 직접 또 이 문제를 조정을 해보려고 나섰어요. 이게 굉장히 이게 뜨거운 감자인데, 이 부분은 이제 첫째 이제 구미시의회, 구미 시민들 대표하는 구미시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만들었어. 대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대구 사람들, 대구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왜 우리 물을 가져가느냐. 이렇게 이제 뭐 대대적으로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대구 입장에서 놓고 보면 그래요. 대구 입장에서는 이 해평에서 조금 밑으로 내려가면 구미 공단이 있거든요. 국가산업단지 크잖아요. 그게 이제 그 국가산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폐수들이 안 나오기는 한다지만 알게 모르게 나오는 것이 낙동강으로 흘러 들어와서 그 물이 대구로 내려가서 대구에서는 그 물을 가지고 정수를 해서 시민들 식수가 되고 있으니까, 그보다 좀 더 상위에 있는 취수원 해평 정수장에 물을 좀 끌어오겠다. 그러니까 구미시에서는 우리도 넉넉하지 않은데 왜 가져가려고 그러냐, 대구가 알아서 해라.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이제 또 문제가 대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부산, 울산, 경남까지 이제 처음에 관심사인 거예요. 물이, 낙동강 물이 어디서 어떻게 올, 물이라는 게 이게 어디 인위적으로 한 군데를 막아서 가져올 수만은 없잖아요. 이 낙동강이라는 이게 강원도에서부터 해서 강원도 이날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조그만하게 시작이 돼서 물길이 흘러가지고 부산 바닷가까지 가는데, 그야말로 낙동강 700리라고 그러잖아요. 그 이제 부산, 울산, 경남 사람들 다 이 물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낙동강은 정말 1,300만 명의 시도민과 관련된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어떤 사회적 갈등이 있을 때 가장 문제는 소통이거든요. 깨놓고 모든 문제를 원점에서 터놓고 테이블 위에 올려서 서로 진지하게 토론해서 답을 찾아내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 환경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